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속성장의 신화는 이제 차가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지만 우리는 매번 그 경고를 외면하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지금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이제 낡은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 유통, 그리고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깊은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업이나 반도체, 그리고 방위산업과 같은 분야는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의 호황이 국가 전체의 건강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와 맞물려 앞으로 10년간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환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섰고 이는 곧 기준 금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낮은 금리를 기반으로 한국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필연적으로 위축됩니다. 이는 곧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미국의 은행 대출 이자는 8.5%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자와 주거비로 지출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교체와 정책 변화에 따라 금리가 잠시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학자들은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사는 시의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3% 이상 치솟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를 올리는 것은 곧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대출금리이며 이것이 오르면 시중의 돈은 은행으로 흡수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며 자산시장은 소폭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기업은 이 흐름을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가게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짊어진 구조적인 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가계 부채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있고 기업 부채 또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정부가 시중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 부채들은 고스란히 이자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단순히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치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구석은 바로 수출 기업들의 환전 기피 현상입니다. 환율이 86%의 높은 확률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업들은 번 돈을 환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은행과 기업들에게 빨리 환전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외환 보유고를 채우려는 고육지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행동은 개별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외환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는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으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기업의 곳간에 달러가 쌓이는 동안 국가의 외환 보유고에는 구멍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의 국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33%에 달하며 삼성전자는 5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80%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외국 기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분의 국적이 아니라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사무실을 두고 누구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지분의 주인을 따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낡은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느냐입니다. 쿠팡이나 롯데의 사례처럼 지주회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국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세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 이전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20대와 30대의 일자리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은 43.6%에 머물며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층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는 한국 경제가 미래를 잃어가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혁신은 요원해집니다.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한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경제 토양이 기업들에게 더 이상 비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존을 위한 탈출인 셈입니다. 기업이 국내에서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법인세율을 세계 평균 수준인 21% 정도로 낮추고 노사 간의 균형 잡힌 정책을 도입해야만 일자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은 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현재 우리는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파트너로 대우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현재 기초 체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부족하고 통화 스와프 여력은 제한적이며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체력의 약화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만듭니다. 작은 외부 경제 파동에도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외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역 흑자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 보유고를 체계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국회 일각에서 외국 환평 형채권을 통한 외환 비축을 이자 부담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경제의 ABC를 모르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국가의 보험료와 같습니다. 지불해야 할 비용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훨씬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학자들은 개인과 기업이 미국 주식이나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이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보유한 달러 또한 국가의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자산이 됩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한국은행과 정부는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대만은 GDP의 80%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고 있지만 한국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환 위기는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며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파고는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외환 보유고를 튼튼하게 쌓아 경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걷어내고 실리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각성을 돕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신호를 가장 주의 깊게 보고 계신가요?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폭풍이 되듯 우리의 작은 관심과 대응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일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일함을 깨고 냉혹한 글로벌 경제의 최전선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글로벌 다큐멘터리가 말하는 경제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파멸이지만 철저히 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이번 위기를 단순한 불황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혹독한 시험대입니다. 영상이 깊은 통찰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냉철한 시각으로 경제의 본질을 꿰뚫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경제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하고 남들이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깊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